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엔지니어분들이라면 습기 제거한다고 오븐 앞에서 이 JSTD 경공33 표 들여다보면서 머리 쥐어뜯은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수많은 조림 라인에서 끊임없이 혼란을 일으키는 이 베이킹 표준에 대한 오해를 아주 영구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날려버리는 겁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속 시원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 아주 간단하고 핵심만 짚어서 갈게요. 1장 72시간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해서요. 2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초과 시간을 다루고 3장에선 3단계 결정 프로세스, 4장에선 5등급 소자로 실전 연습을 해볼 겁니다. 마지막 5장에선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프로팁까지 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장 72시간의 오해, 헷갈리는 표 읽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조림 라인을 가장 괴롭히는 그 흔하고 치명적인 질문으로 곧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진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죠. JSTD 033표 상단을 보면 72시간 이하 또는 72시간 초과 이렇게 떡하니 적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들 멘붕이 옵니다. 대체 언제부터 72시간을 세라는 거지? 포장 뜯자마자? 아니면 플로라이프 끝난 다음부터? 여러분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기준이 헷갈리면 베이킹 시간이 아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생산 일정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헷갈리는 걸 한 방에 정리할 2장입니다. 표를 읽는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핵심, 바로 초과 시간입니다. 우선 기준점부터 확실히 세워보죠. 허용 노출 시간, 현장에서는 흔히 플로어 라이프라고 부르죠. 부품이 공기 중에서 굳이 베이킹 없이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최대 허용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MSL 4등급 소자는 72시간이고 5등급 소자는 48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시간 안에는 굳이 오븐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진짜 중요한 포인트 나갑니다. 베이킹 테이블은 여러분이 포장을 뜯고 지금까지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그 총 노출 시간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테이블이 측정하고자 하는 건 오직 하나, 페널티 구간입니다. 즉, 허용 노출 시간을 얼마나 초과했는가 뿐이에요. 표에 있는 72시간이라는 숫자는 전체 시간이 아니라 허용 시간을 다 써버린 뒤에 추가로 지나버린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베이킹 과정을 병원 처방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습기를 먹고 상해버린 부품을 다시 살려내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의사처럼 진단을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몇 살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유통기한을 넘기고 나서 얼마나 더 놔둬서 심하게 상했냐를 보는 겁니다. 딱 상해버린 그 시점부터 시간이 얼마나 더 흘렀는지, 그게 바로 베이킹 강도를 결정하는 유일한 척도인 셈이죠. 자, 정리된 요약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 닿으실 겁니다. 4등급 소자는 허용 시간이 72시간이니까 개봉하고 72시간이 딱 지나는 시점부터 초과 시간을 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72시간 이하 초과 구간이 되려면 총 72시간에서 144시간 사이를 방치해야 하는 거죠. 반면에 5등급 소자는 어떨까요? 허용 시간이 48시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48시간 지나는 시점부터 바로 페널티 카운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총 방치 시간이 48시간에서 120시간 사이일 때가 바로 72시간 이하 초과 구간이 되는 거죠. 기준점이 등급들로 아예 다르다는 사실, 이제 완벽히 이해되시죠? 그럼 3장, 3단계 결정 프로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배운 걸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부품의 MSL 등급을 보고 허용 노출 시간, 즉 플로어 라이프가 몇 시간인지 찾는다. 둘째, 현재 밖에서 방치된 총 노출 시간에서 방금 찾은 허용 노출 시간을 뺀다. 여기서 나온 값이 바로 진짜 초과 시간입니다. 셋째, 방금 구한 초과 시간이 72시간보다 적은지 많은지 판단해서 테이블에 알맞은 열을 찾아 들어간다. 끝입니다. 완전 직관적이고 쉽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4장, 실전 연습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정말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5등급 소자를 가지고 방금 배운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허용 노출 시간이 48시간인 5등급 소자를 누군가 개봉해 놓고 꼬박 3일, 그러니까 총 72시간을 깜빡하고 방치해버렸습니다. 그럼 초과 시간이 얼마일까요? 공식 그대로 가보죠. 총 노출 시간 72시간에서 허용 시간 48시간을 뺍니다. 정답은? 네, 정확히 24시간이라는 초과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는 72시간을 초과한 게 아니라 단지 24시간의 페널티만 받았을 뿐인 거예요. 이제 방금 구한 걸 바탕으로 테이블에서 직접 찾아볼게요. 5등급 행을 먼저 찾으시고요. 방금 구한 초과 시간 24시간을 적용해 봅니다. 24시간은 72시간보다 작으니까 위쪽에 있는 72시간 이하의 열을 따라 쭉 내려오면 되겠죠. 이 두 줄이 딱 만나는 지점,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오븐에 세팅해야 할 정확한 베이킹 시간입니다. 전체 시간이 아니라 초과한 시간만 본다는 사실 하나가 그동안의 모든 혼란을 싹 해결해 줍니다. 어느새 마지막이네요. 5장, 현장을 위한 프로팁입니다. 실제 일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안전망 같은 수칙들을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두 가지 팁 드릴게요. 첫째는 누적 시간 관리입니다. 부품 잠깐 꺼냈었다가 남은 거 드라이팩에 다시 넣을 때 있죠. 그때 공기 중에 노출됐던 시간 무조건 다 기록해서 합산하셔야 합니다. 플로우라이프는 넣는다고 초기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 깎여 나가는 거니까요. 둘째, 계산이 좀 애매할 때입니다. 교대하고 하다 보면 이게 71시간 초과인지 73시간 초과인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나 더 보수적인 규칙인 72시간 초과 기준을 적용해서 더 길게 베이킹하세요. 습기 때문에 칩에 금 가고 팝콘 현상 터지는 것보다 그냥 오븐에 좀 더 머무르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당장 내일 출근하셔서 라인 한번 쓱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업장에서는 이 누적 노출 시간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전체 노출 시간하고 초과 시간을 헷갈려서 멀쩡한 부품을 과도하게 굽거나 반대로 덜 굽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확인하신 이 명확한 기준이 여러분 현장의 품질을 한 단계 더 쫙 끌어올려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